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종목 분석 시작할 건데, 한국전력이 지금 장 초반부터 좀 세게 밀리면서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 신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밀린다라고 하면 어느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렇죠. 5만 6천 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밀리겠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게 뭐냐면 매물대에 너무 많이 좀 치중을 해서 보시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움직임 나올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인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 시점에 한국전력에 대한 이 최고 실적이 나오는 건 항상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재료가 터져 나오면서 한국전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 직전에 갑자기 매도를 준비하신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월 달에 또 뭐 있어요? 자, 여름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본 재료가 여름에 터질 것이고 모멘텀이 그 전부터 선반영이 될 건데 3월 달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이 포항에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착공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 착공을 들어가게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증가, 원전에 대한 수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 한국전력에 대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료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무슨 내용이냐?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 3월 달에 포항시에 착공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전력이 부족하고 한국전력이 수익을 못 가져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전기세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비싼 이유가 뭘까요? 원전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가성비 좋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 가장 큰 에너지 생산원이 뭐예요? 원전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정말 다양한 현대건설이라든지 원전의 기술력을 보유한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 많이 있고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가 산업으로서도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SMR을 도입을 했다. 실제로 아니면 원전에 대한 이 도입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가성비가 좋으니까 싸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매해 늘어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지금 착공을 들어간다. 그러면 몇 년 뒤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전력난에 우리가 시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원전이고 원전이 설치가 된다면 한국전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적에 대한 이 개선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재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과 고점 매도에 대한 타이밍 우리 주주님들 궁금하실 텐데 그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잡아드릴 거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댓글로 전력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결국에는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대로 중요한 이탈이 나오고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 다른 종목 쩍쩍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전력 못 올라가는데 어떡하죠?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전력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 착공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모멘텀 바로 반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세력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한국전력이 이 명확한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날이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근데 목요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은 완전히 고점에다가 실어놨었어요. 근데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 발생이 되면서 이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고 나니까 세력들도 결국에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네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포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물량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이 하늘 색깔 바 보세요. 6만 원 부근 이 매물대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죠. 계속 28일, 29일, 자 오늘 30일 계속적으로 주가가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일정 부분에서 계속 물량을 담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아래에서 물량을 더 담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만큼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래로 못 움직이면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상방으로 움직이겠죠. 지금 한국전력이 많이 올랐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기대감 너무 많이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기대감 반영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우리 주주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팔고 프로그램이 팔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기관의 물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기관의 물량에서 나오는 이 기관들이 돌리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알고리즘 매매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은 결국에 세력들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관이나.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얘네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 매매 같은 건데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부근이 이탈이 발생될 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주 자동 매매 뭐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탈이 됐어요. 10만 원 구간 이탈이 됐어요. 라운드 피겨.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가 쭉쭉 들어와 주면서 이 구간 방어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10만 원 구간 이탈 시 자동 뭐 매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 대한 투매가 발생이 되겠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방지용이고 어떻게 보면 주가에 수급을 붙이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얘네는 주가를 컨트롤할 때 이 물량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다. 매수 수급을 붙이면서 어떻게 해요? 수급을 막 붙이면서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의 수급 붙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쭉쭉쭉 끌어올리다 개인들 수급으로 빡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도 만든다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차명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디서 잡히고 있는지, 얘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15일선 이탈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됐지만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깨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 어디까지 열어놓으면 된다? 56,000원까지 마음 편하게 열어놔도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앞으로 이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잡아드릴 거고,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5-9501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숫자 4 하나 남겨놓으시면요, 한국전력 주주님들 제가 이거 잡아드릴 겁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수를 고민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싶다. 여러분들 좋아요. 좋은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이순신이라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우리 주주님들 배워가시는 거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이 차트와 수급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호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호를 잡음으로써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내용 뭘까요? 원단위의 타점 제가 신호 잡아서 여러분들 문자로 쏴드리고 있죠. 저도 귀찮아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할까요? 한국전력 주주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100% 확신해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지만 100% 확실한 건 없지만 100%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움직임 가져가시라고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물 한 가지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6년도 주도 섹터 어딘지 아시죠? 로봇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CES 로봇박람회 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높았을까?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어요. 그 연결점은 CES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수급이 옮겨가고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쪽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쪽으로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있는지 MOU 체결이 나왔는지, 그래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끝났고 30%대의 반등이 나왔어요. 유통 비율이 40%대다 보니까 품절주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개인들의 이탈이 적으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애초에 개인이 많이 못 들고 있으니까. 요 종목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